봉 선생의 시엔수필입니다. 오늘 그 시사톡톡에 대한 주제는 주식시장 언제까지 화랑이 이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조지 스로스의 짐 로저스네요. 예, 짐 로저스의 그 우리나라 동학개미 조만간에 큰 돈 잃는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곁들여서 잠깐의 어떤 부동산 시장. 요 한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그 돈 버는 얘기에만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뭐 뉴스에서도 좀 참고를 했고, 경제적인 면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좀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끝난 그 주식시장이 그 실제로는 그 사상 최고치의 어떤 실적을 거두고서 이제 종가 마감됐죠. 그런데 그 주식의 그 코스피 지수가 2700, 숫자에는 제가 굉장히 약해서 숫자는 한번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31.45, 그리고 코스닥이 913.76입니다. 연일 최고치의 어떤 그 숫자를 갈아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숫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한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100원대, 그러니까 기준을 한 1100원대 정도보다 떨어지면 좀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 본데, 그 1100원 아랫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환차익을 그냥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주식을 갖다가 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약 11월 한 달 동안에 얼마 4조라나? 예, 4조 정도를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4조. 예, 그러니까 제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잠깐 참고를 했고요. 예,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4조라는 돈을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끌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뭐 굉장히 그 욕심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어떤 욕심 지수라기보다도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제가 하여튼 경제 용어가 따로 있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욕심 지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욕심 지수가 최고로 높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근데 이런 상황 후에는 이제 반드시 또 경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할 돈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데,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하죠.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만큼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주식시장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인데,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짐 로저스가 실제로 이제 경고성 멘트를 내는 거죠. 앞으로 2, 3년 내에 그 한국의 동학개미는 큰 돈을 잃게 돼 있다. 요런 얘기들 하는데, 그 얘기에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짐 로저스는 우리나라 그 부채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개인 부채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진 거를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은, 사실 이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경고성 멘트들을 좀 많이 날리는데, 뭐 여러 경제학자들도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도 있고. 하지만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주로 좀 부정적인 얘기고 좀 경고성이고 뭐 어떤 그러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꽤나 잘 맞췄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세계의 투자자들 중에 이제 그 3대 투자자가 있는데 가장 큰 손들이겠죠, 큰 손들. 큰 손들 중에 가장 큰 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손, 세 번째 큰 손. 이렇게 한 3명 정도를 좀 꼽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워런 버핏,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누구더라? 조지 스로스, 예, 조지 스로스라고 있습니다. 조지 스로스. 그래서 첫 번째가 워런 버핏, 조지 스로스, 짐 로저스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짐 로저스가 일단 뭐 개인적인 부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채가 얼마나 되나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가만히서 숫자가 또 나왔네요. 숫자. 예. 숫자 얼마더라? 방금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트름이 나오네요. 어쨌든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약 한 1700조. 1700조에 최근에 이제 그 빚투자를 한 게 약 17조 정도 된답니다. 조면은 도대체 동그라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냥 억 단위도 그냥 되게 어려운 어떤 그런 숫자였는데 지금은 조 단위로 움직이니까 제가 아주 그냥 뭐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욕심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곧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 흐름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여러 경제학자나 아니면 뭐 TV나 이런 데서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 사람이 빚으로부터 시작돼요. 빚을 지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뭐 집을 샀을 수도 있고 빚으로 뭐 주식을 투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그냥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더라도 원리금 상환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냐면 일단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자기가 매달 좀 고정적으로 버는 돈이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버는 돈에서 그 원금 상환식으로 돈을 갚다 보니까 그 자기 버는 돈에 대해서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은 커요. 옛날에는 이자만 갚다가 뭐 어떻게든 또 뭐 연장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집을 담보로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원리금을 꼭 상환해야 되고 그 은행의 건전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빌리면 내가 이제 한 달 돈을, 월급쟁이면 한 달 돈을 벌어서 일단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 돈은 갚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안 갚으면 이제 또 신용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띄어서 갚습니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일들을 생활을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번 돈보다 갚아버린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버는 돈 전체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를 작게 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필요한 것도 그냥 좀 불편하게 살고 말지. 뭐 이렇게 사는 거나 아니면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고 싶어도 그냥 조금은 자기가 아끼면서 사게 되는 거죠. 아끼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게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물건을 덜 만들게 됩니다. 물건을 덜 만들게 되면 이게 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그동안에 이제 고용돼서 이제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을 때 이제 물건이 많이 팔릴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규모가 한 2분의 1로 줄었으면은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역시 고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드는 사람들도 2분의 1을 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수입이 없어지고, 그 수입이 없어진 거는 어떤 식의 또 타격을 주냐 하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지출을 줄인다는 걸로 인해서 또 공장이 안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규모도 크고 돈 크기도 크죠. 근데 당장에 이제 먹고 살 일들이 걱정이 되면은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그 큰 규모의 부동산을 팔게 돼 있습니다. 팔게 돼 있는데 경제가 일단 먼저 나빠지기 전에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있던 그것들이 어쨌든 뭐 개인이 못 갚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그걸 갖다가 경매로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경매를 내놓게 되면은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내놓게 돼 있죠. 하지만 경제가 계속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싼 값에도 받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거나 받아주는 그러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던지는 것도 최악으로 던지는데 결국은 뭐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를 이제 받아내겠죠. 하지만 이제 싼 값에 받아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건 돈이 있는 사람 얘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내는 그 값보다 더 싸게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아시죠? 그러면 그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이제 밑바닥부터 이게 무너지니까 위에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부분들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공황이 오는 거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짐 로저스가 실제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개인도 빚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러한 그 폭탄이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조심조심 사뿐사뿐히 그 얼음이 얼려있는 그 강을 건널 때 사뿐사뿐히 걷듯이 그렇게 지금 얼음 위를 걷듯이 그렇게 걷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투자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진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씩 가다가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쪽 면이 있으면 이쪽 면을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항상 좋은 면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되게 행복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이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뒤돌아보거나 옆을 보면서 뭔가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는 개인이 기관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여윳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량주에 투자를 하라 라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원칙은 꼭 지키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봉 선생의 시사톡톡 요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더 사랑하고 싶어서 총 6부작으로 제가 기획을 했는데 마지막 회 더 사랑하고 싶어서 고도원 작가의 작품 마지막 회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읽어보고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어떤 좋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코털 변신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고도원 작가님의 더 사랑하고 싶어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이 제목이 뭐냐 하면 그리고 사랑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이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 제가 글 하나를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맞서서 살도록 하라. 삶을 회피하든지 고약한 이름으로 욕하지 마라. 그대의 삶은 그대의 생각만큼 그렇게 엉망이지 않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라. 하늘을 나는 새 길가에 핀 들꽃 하나도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특별한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의 삶은 150억 년 우주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귀한 꽃송이입니다. 털끝만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사랑, 내 마음속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워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만나실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로 최후의 방역인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 문자를 읽어보니까 어느 사우나에서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확진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 이상 번지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스크가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줬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자, 다음 만나실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만나실 때에는 제가 또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날씨 정말 추운데요. 여러분들 이제 건조한 날씨에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서울이 한 2주 동안 9시 이후에는 아예 그냥 모든 영업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멈춘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가 좀 선순환되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기적적입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